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 CIA 국장이었던 존 브래넌의 비밀 취급 인가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예고가 있었던 일이지만 어제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그 충격파가 꽤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 진영 그리고 안보 진영과의 불화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밀 취급 인가권이 박탈된 존 브래넌의 트럼프 비판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CIA 전 총수를 그러니까 최고급 비밀 정보를 다루는 관리인데 이 사람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한다는 매우 어색하게 들리고 또 이례적인 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은 브래넌의 상궤를 벗어난 행동 그리고 점점 도가 높아지는 무분별한 비판 때문에 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브래넌 본인은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박해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어제 이 밖에도 9명의 전직 안보 정보 관리들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일단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트럼프가 국가 비밀을 보호할 책임자로서 그 권한 행사를 한 것이다 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당사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박해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CIA 전 국장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권 박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영향은 어떤 것인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리처드 닉슨의 Enemy List 이거와 비교를 합니다. 닉슨이 권좌에 있을 때 소위 정적들을 묶어서 Enemy List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있었고, 이들에게 국세청이라든가 이 IRS를 통해서 핍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례와 동일시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제 비밀 취급 인가권이 박탈된 존 브래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매우 능력 있는 정보 안보 전문가라는 데는 토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CIA 국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굉장한 중량감이 있는 직함인데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CIA 국장이 한번 움직이면은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쳐집니다. 그의 행동과 이동 경로까지 모두 비밀에 붙여지는 정도로 대단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브래넌은 CIA에서 20여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정보통이고 홈랜드 시큐리티 CIA에서 수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화이트하우스의 홈랜드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또 그 이후에 CIA 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가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푸틴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정보 진영보다 푸틴의 말에 더 신용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직후에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 탄핵 시위가 된다 라고까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인 오마로사를 트럼프가 dog이라고 모욕을 하자 브래넌이 나서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아주 심하게 모욕을 준 적도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최소한의 기준, 품위, 예의, 성실함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고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결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선거전 당시에 정보 안보 관리들이 정당을 초월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견해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 추가 비밀 인가 취급 박탈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CIA 전 국장 마이클 헤이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입장 표명의 제목이 당시에 Never Trump, 트럼프는 안 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공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보 정보 진영과 트럼프와의 앙숙 관계는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 비밀 취급 인가라는 것이 어떻게 취급이 되어 왔는가? 지금까지는 퇴역한 정보 안보 수장들에게는 그 권한이 관례상 계속 주어졌습니다. 전관 대우의 조치이고 또 나가서는 그들의 경험을 필요로 할 때 현직들이 과거의 전문가들을 상담력으로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 본인의 그 컨설팅 잡이라든가 이런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소멸된다고 해서 본인에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 등은 자동적으로 비밀 취급권이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 전 공군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권한의 소멸로 내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나는 이것 없이도 할 말을 다 하고 쓸 것 다 쓰겠다. 라고 그의 영향력을 일축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화이트하우스의 보도 자료에는 날짜가 7월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처음에 이 문제를 경고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의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주나 발표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실을 묵혀두었다가 정치적으로 요긴한 타이밍에 쓰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풀이가 있습니다. 지금 연일 오마로사의 신간 책 문제로 뉴스가 떠들썩한 가운데 화이트하우스가 관심 돌리기용으로 어제 이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마로사는 전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직 중에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폭로한 것은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그가 선거전 시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흑인 비하 용어인 N-word를 입에 담고 살았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이 자신을 해고할 당시에 조용히 안 나가면 혼을 내주겠다라고 협박한 사실, 또 이것이 비밀리에 녹음이 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 녹음 장소가 바로 화이트하우스 내의 보안지역인 한 방에서 이루어진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오마로사가 2016년도 당시에 서명한 비공개 합의,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제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8월 16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의 기밀 취급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에서 나는 행정부 수장이자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통제 등 헌법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런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브래넌 전 국장이 지난달 16일 미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역적이라고 공격한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어제 공개된 CNN 방송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11%포인트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당신의 선거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2%가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공화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 후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공화당이 48%였고 민주당의 경우는 40%였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뽑은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는 81%가 의료보험 문제였고 이어 경제가 80%, 이민정책이 77%, 부패 척결이 74%, 총기 규제가 73%, 과세정책 71%, 통상정책 64%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신문들이 어제 언론이 국민들의 적이고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공동 대응하는 사설들을 온라인판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격에 맞서 언론은 국민들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공동 사설을 오늘 일제히 게재할 것을 제안했으며 약 350개에 가까운 신문들이 동참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 사설 게재에 동참하지 않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임스 프리먼의 칼럼을 통해 보스턴 글로브의 제안은 사설의 독립성 추구 원칙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행을 규제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를 번복해 사이버 공격 실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 실행 이전에 여러 정부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대통령 정책 명령 20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엎는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정부는 좀 더 쉽게 사이버 공격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적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선거 개입과 지적 재산권 절취 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무려 1,100가구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8명의 사망자를 냈던 산불에 관련해 어제 주 당국이 이 지역의 대피령을 철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청은 3주 이상 계속된 산불로 가장 피해가 큰 레딩 일대 주민들도 이제는 귀가가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용지나 공원들은 아직 위험한 곳이 많이 남아있어 철저한 재검토 이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3차 반폭력 시위가 오는 9월 3일 레이버데이에 케네디 익스프레스 상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위도 남부 지역의 그레고리 리빙스톤 목사 그룹이 주관하는데 시위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정오까지여서 오헤어 공항으로 가는 교통이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장기적인 폭력 사태에 대한 관심을 위해 계속되는 이 반폭력 시위는 댄라이언과 렉슈얼 익스프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립니다. 다운타운 미시간 애비뉴에서 10대들의 패싸움이 벌어져 교통이 막히고 일부 상가가 잠시 폐점을 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수십 명의 10대들이 이 번잡한 상가에서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고 일부 상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시간 애비뉴에서 금년 여름 들어 벌써 네 번째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웨어 공항 활주로 게이트 지역에서 두 대의 항공기가 이동 중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낮 공항 게이트 부근 계류장에서 이동하던 유나이티드 에어 소속 여객기와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기가 충돌해 날개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항공기에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0도. 내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 이어지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7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6도. 주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0도입니다.